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6월 22일 저녁 10시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관련된 온체인 분석 데이터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청의 호재로 인해서 오늘 비트코인이 30K 돌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 월렛에 비트코인 보유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옵션의 거래량이 최고치에 도달했고 콜과 숏 옵션의 베팅에 따라서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온체인 분석 데이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최근에 비트코인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호재 소식으로 알려진 ETF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현재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호재로 작용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6일 만에 비트코인이 무려 23%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저항 라인인 30K를 기록하면서 의미 있는 자리에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도 30K를 잠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끝내는 돌파하지 못했고 SEC의 규제로 인해서 25K 지지 라인까지 크게 밀려났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승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30K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달 만에 다시 30K를 두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블랙록이 쏘아 올린 호재 소식이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참여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에 이어서 가장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 운용사는 미국의 위즈덤트리입니다. 위즈덤트리는 2006년에 첫 ETF를 출시했고 자산 투자사 중 5번째로 많은 ETF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블랙록보다 규모는 작지만 935억 달러의 자산을 운영 중이고 전 세계 200여 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블랙록에 이어서 위즈덤트리까지 전통금융 분야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위즈덤트리에 이어서 바로 다음날 미국의 투자회사인 인베스코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인베스코는 21년 SEC로부터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을 가장 빠르게 받은 기업이고 작년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서까지 제출을 하였지만 10월 달에 갑작스럽게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인베스코는 1.48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데 인베스코가 주는 기대감이 남다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인베스코는 19년도에 과거의 금융의 중심지였던 런던의 블록체인 상장지수 펀드 ETF를 승인받았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된 ETF를 보유한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블랙록에 이어서 승인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미국의 자산 운용사이자 12억 달러를 운용하는 발키리도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발키리는 나스닥의 BRRR이라는 기호로 펀드를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키리는 작년 10월 인베스코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발키리에 이어서 향후에 이밖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참여가 예상이 되고 있고 블랙록의 경우 올해 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기대감으로 인한 비트코인의 매수세로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강세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또 다른 자료가 있는데 바로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 월렛의 비트코인 보유량의 증가입니다. 코인베이스는 투자사가 대량의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는 블랙록의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 커스터디를 진행할 거래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월렛의 비트코인의 보유량의 변동은 큰 의미를 나타냅니다.
노란색 선이 커스터디 월렛의 보유량을 나타내는데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5,000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2,500개의 보유량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총 7,500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기관이건 개인 고래이건 단 일주일 만에 7,500개를 누군가 매수했다라는 점이고, 이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부분을 나타내주는 시그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볼 자료는 비트코인의 옵션 거래량이 2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옵션 거래 금액은 33억 달러까지 급증했는데, 옵션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부분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가격 변동성을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그 중에서도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콜옵션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레비스타의 자료를 보면 24시간 동안 3만 달러부터 4만 달러까지 콜옵션의 증가폭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DVOL이 지난 4월 이후 최고인 59.24를 기록하면서 가격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옵션의 비중이 증가한 만큼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음을 나타내고, 이는 비트코인의 강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져온 자료는 비트코인의 투자자별 현황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투자 현황을 보면 26K 부근에서 226만의 주소가 매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4만 이상의 BTC를 매수하면서 지지라인을 크게 형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커런트 프라이스가 약 27K로 나와 있는데, 오늘의 상승으로 현재 프라이스가 약 30K이므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30K로 이 부분의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보유자 중 77%가 수익을 기록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이후에 비트코인의 거래 볼륨을 보더라도 30K 이후부터는 볼륨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변동폭이 더욱더 크게 가져가면서 상승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자료는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차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근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5에서 7%의 급상승은 숏스퀴징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숏스퀴징은 공매도를 한 투자자들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포지션을 청산당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매수세의 증가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조금 다른 점이, 보라 색깔의 차트를 보면 상승된 부분 없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면 숏스퀴징에 의해서 상승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숏스퀴징에 의한 상승이 아닌 대형 고래들의 비트코인의 매집에 의한 상승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온체인 분석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본다면 비트코인의 강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큰 상승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이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